안녕하세요. 허남경 약사입니다. 헬스케어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 개별적인 영양소의 이해 6번째로 미네랄 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다양한 미네랄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것은 철분입니다. 미네랄 중 철분은 미량 미네랄입니다. 적혈구 중 헤모글로빈의 구성 성분으로 산소의 이동과 저장에 관여하고 근육의 단백질인 미오글로빈의 구성 성분이기도 합니다. 또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의 전자 전달계에서 에너지 대사에도 필요합니다. 과산화 효소, 탈수소 효소 등의 효소의 보조인자, 에피네프린, 세로토닌 등의 신경 전달 물질의 보조인자로 이용되고 면역 기능 유지와 약물 독성 제거 작용에도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적혈구 안에는 혈색소인 헤모글로빈이 존재하는데 헤모글로빈은 그림에서처럼 4개의 햄이 모여있는 형태입니다. 햄은 색소 성분이고요. 햄의 중앙 부분에 철분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체내의 철분은 적혈구의 70%, 간, 비장, 골수 등의 페리틴으로 20%가 저장되어 있고 그 외에 근육의 미오글로빈의 일부, 효소의 보조인자로서 일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철분은 햄철 혹은 비햄철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햄철은 동물성 식품의 햄 성분과 결합되어 있는데 비햄철에 비해 생체 이용률이 높고 육류, 가금류, 생선에 풍부하고 흡수율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햄철은 생체 이용률이 햄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곡류, 과일, 채소 등 식물성 식품에 유제품, 달걀 등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철분은 임신, 수유기, 여성, 어린이 성장기 때 높은 요구량을 보입니다. 비타민C는 비햄철인 삼가철을 햄철의 형태인 이가철로 환원하여 흡수율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연은 정상적인 세포 분열, 즉 DNA, RNA 합성에 필수적이며 다양한 효소의 구성 성분이 됩니다. 또 단백질, 탄수화물 대사 효소, 세포 산화를 방지하는 항산화 효소의 하나인 SOD를 구성하며 생체막, 즉 세포막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연은 DNA, RNA 등 핵산의 합성에 관여하여 세포 분열과 분화, 즉 성장에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유전자의 전사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RNA 중합 효소의 구성 물질로 단백질 합성에 필요합니다. 면역 기능에도 관여하여 면역세포인 T세포의 발달과 림프세포 분화에 영향을 미칩니다. T세포 의존성 B세포의 기능과 면역세포가 생성하는 사이토카인의 하나인 인터루킨2의 작용에도 영향을 주는데요. 그 외에도 세포막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미각과 후각 기능을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연은 면역 미네랄로 불리워지는 만큼 면역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선천성 면역과 후천성 면역, 그리고 세포성 면역과 체해성 면역 모두 관여합니다. 다음 논문은 아연이 면역기관인 골수, 흉선에 중요하고 면역세포인 NK세포, 대식세포, T세포의 활성에도 관여한다는 내용을 보여줍니다. 또한 B세포에 작용하여 항체의 생성과 종양괴사인자 알파, TNF-알파의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아연은 선천면역과 후천면역에 관여하고 식균작용을 향상시키기도 합니다. T세포나 B세포의 성숙을 자극하여
항원에 대한 정보 수집 및 항체 생성에 도움을 줍니다. 아연이 충분하지 않거나 연령이 높아지면 선천 면역이 약화되기 쉽고 후천 면역과의 균형이 깨져 면역 관련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연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데, 테스토스테론, 즉 남성 호르몬은 감소 시 남성 갱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하면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러한 증상으로는 정자수 및 활동성이 감소하거나 내장지방 증가, 근육량 감소, 근력 감소, 골밀도 감소, 동맥경화 증가 및 경동맥 혈관의 두께가 증가,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 증가, 체모의 감소 및 피부 변화, 수면장애, 지적활동, 인지능력, 공간지각력 감소, 피로, 우울, 성급함을 수반하는 기분 변화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아연을 보충하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연을 성미네랄이라고 칭하기도 하죠. 미국 웨인 주립대의 연구에 의하면 아연 보충제를 6개월간 섭취할 경우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8.5 나노몰/리터에서 16 나노몰/리터로 상승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아연과 함께 테스토스테론의 수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영양소로는 셀레늄, 비타민 D, 오메가3 지방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연구팀은 혈중 셀레늄 농도와 테스토스테론 농도는 비례한다고 밝혔고, 우리나라 영남대 연구팀은 셀레늄이 남성의 남인 치료에 사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또 혈중 비타민 D 수준이 높을수록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월등히 높다는 오스트리아의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으며, 덴마크 연구팀은 오메가3 지방산의 보충이 정자의 생성과 테스토스테론 수치 개선에 현저한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연은 뇌하수체에 작용하여 성장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또한 간에서 성장인자의 분비도 증가시키기 때문에 성장에 도움이 되어 성장 미네랄로 불리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셀레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셀레늄은 항산화 기능을 가지고 있어 비타민 E와 함께 과산화 지질의 생성 방지 및 분해에 관여합니다. 또한 갑상선 호르몬을 활성 형태로 전환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셀레늄은 항산화 효소인 글루타티온 과산화 효소의 성분으로, 글루타티온 과산화 효소는 환원형 글루타티온이 독성이 강한 활성산소인 과산화물을 독성이 없는 알코올 유도체와 물로 전환시키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결국 과산화물, 즉 과산화수소에 의한 세포막이나 세포의 산화 손상을 방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림에서는 환원형 글루타티온이 전자인 수소를 내어주면서 산화되고, 이 전자를 받아서 과산화수소가 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셀레늄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화형 글루타티온은 비타민 B2인 리보플라빈 유도체에 의해 다시 환원형 글루타티온으로 전환되어 다시 항산화 작용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셀레늄은 갑상선 호르몬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데요. 갑상선 호르몬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오드가 4개 결합된 T4 호르몬의 형태로 생성되는데, 그 비율은 95%에 육박하죠. 그런데 T4 형태는 비활성 상태여서 T4 호르몬은 표적세포에서 T3 형태로 전환되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T4 형태에서 T3 형태로 전환될 때 셀레늄이 필요한 것입니다.
황은 체조직 및 생체 내 주요 물질의 구성 성분이고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글루타티온의 구성 성분으로 산화 환원 반응을 통해 항산화 작용, 해독 작용에 관여합니다. 황의 기능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은 체조직 및 생체 내 주요 물질의 구성 성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황을 포함하고 있는 황아미노산에는 메티오닌, 시스테인, 시스틴 등이 있는데 이는 결체 조직, 피부, 손톱, 모발 등을 구성합니다. 황산콘드로이틴은 연골, 힘줄, 뼈 등의 성분이 되고 인슐린, 헤파린, 코에이 등의 구성 성분이 됩니다. 헤파린은 황산기를 가진 산성 다당류의 일종으로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기능을 가진 물질이고요. 식물에 함유된 황을 포함한 함황화합물은 강력한 항균, 항바이러스 활성을 촉진해 면역에 도움이 됩니다. 마늘에 함유된 알리신이 대표적입니다. 관절, 연골 건강에 도움이 되는 MSM, 메틸설포닐 메테인 혹은 디메틸설폰 성분 역시 황이 주 성분입니다. 바로 앞 셀레늄 파트에서 글루타티온이 산화 환원 작용을 통해 항산화 기능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글루타티온은 아미노산인 시스테인, 글리신, 감마글루탐산이 결합한 물질로 그림에서처럼 S, 즉 황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환원형 글루타티온이 위아래로 두 개가 결합하면 산화형 글루타티온이 되고 그림에서처럼 SS 결합은 바로 황과 황의 결합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글루타티온은 황을 주성분으로 하며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피로회복, 노화 방지, 미백 등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리는 철의 흡수 및 이용에 도움이 되고 결합 조직의 유지에 관여하며 금속 효소의 구성 성분이 됩니다. 또한 면역체계 일부와 혈액 응고, 콜레스테롤 대사, 신경자극 전달에 관여하는 미네랄입니다. 구리는 결합 조직의 유지에 관여하는데요.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합성과 교차결합 효소의 구성 성분입니다. 골격 형성과 심장 순환계 결합 조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합니다. 또한 금속 효소의 구성 성분이기도 하고 전자전달계에서 산화 요소로 작용하여 에너지 대사에도 관여합니다. 신경전달 물질인 노르에피네프린과 도파민을 형성하는 효소의 보조인자로 작용하고 항산화 효소인 SOD의 구성 성분이기도 합니다. 항산화 효소인 SOD는 아연 파트에서도 나왔었는데 SOD를 구성하는 미네랄은 아연 이외에도 구리, 망간 등이 될 수 있고 산화를 억제하여 세포 손상을 방지하게 됩니다. 구리는 철의 흡수 및 이용에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C편에서 비타민 C는 삼가의 철을 이가로 환원시켜 흡수를 용이하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흡수된 철인 이가의 상태로 철분 저장 단백질인 페리틴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철분이 필요한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철분이 이동 단백질인 트랜스페린과 결합해야 하는데 구리는 셀룰로플라스민이라는 단백질을 형성하여 철분을 트랜스페린에 결합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가인 철은 다시 삼가의 철로 산화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몰리브덴은 잔틴 산화요소, 아황산 산화요소 등의 효소의 보조인자로 이용됩니다. 피리미딘과 퓨린계 화합물의 산화를 억제하고 체내 산화질소 수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물질입니다.
몰리브덴은 잔틴 산화요소 성분으로 잔틴을 요산으로 전환시키거나 잔틴 탈수소 효소 성분으로 퓨린을 요산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요산은 과도하게 생성되어 관절 부위의 결정으로 축적되면 통풍을 유발하는 물질이지만 체내에서 정상적으로 대사될 경우 바이러스를 억제하고 항산화 작용을 하는 등 긍정적인 역할도 하는 물질입니다. 또 몰리브덴은 알데히드 산화요소의 구성 성분인데 이 효소는 알데히드를 카르복실산으로 전환하고 해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몰리브덴은 정상적인 산화질소 수준 유지 및 순환을 돕는데 질산염을 산화질소의 전구체인 이산화질소로 분해합니다. 그래서 혈관 확장에 도움을 주고 세포 성장 조절, 혈관 손상 방지 등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크롬은 당내성 인자의 필수 성분이며 혈청 콜레스테롤 감소, 핵산 안정화에 기여합니다. 크롬은 아연과 함께 핵산인 DNA, RNA의 구조를 안정화시킵니다. 또한 대사에 관여하여 H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내성 인자의 필수 성분으로 당질 대사에 관여하는데요. 당내성 인자는 크롬, 니코틴산, 아미노산의 복합체로 인슐린에 직접 작용하거나 수용체에 작용하여 인슐린의 작용을 강화하고 세포 내로도 포도당 유입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 그림을 살펴볼까요? A를 보시면 인슐린이 아직 수용체와 결합되지 않았으며 포도당이 포도당 채널을 통과할 수 없는 상태로 세포 외부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인슐린이 수용체에 결합되어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고 크롬은 인슐린 활동과는 별개로 세포로 들어옵니다. 크롬이 단백질 복합체를 형성하고 인슐린 수용체에 결합된 크롬 단백질 복합체가 포도당 통로를 확장시켜 포도당 유입을 증가시킵니다. 이렇게 두 차시에 걸쳐 미네랄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익숙한 미네랄도 있고 생소한 미네랄도 있지요. 이번 기회에 우리 몸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미네랄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6차시 미네랄 두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